어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 관계부처 합동 발표 자료가 떠서 여기저기 시끄럽고, 또한 어제 일을 한다고 저녁 늦게나 자료를 좀 확인했습니다. 또 유튜버 분들이나 부동산 전문가분들 블로그에 분석해 놓으시는 글, 또 영상 통해서도 해석을 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을 포함해서 여당이 어떻게 대한민국 부동산에 이런 기조로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던 내용이고요. 원문을 제가 다운받아서 봤습니다. 총 25장입니다. 제가 지금 노트북을 보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분야도 많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전문 분야, 미분양 대책, PF 관련된, 또 어떻게 주택수에서 빼준다, 노후도시 특별 등등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을 분석을 많이 해주셨는데, 실제적인 제 입장에서 현재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있죠.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 많은 이 집주인분들, 다주택자분들, 임대사업자분들께 실제적으로 다주택자분들께 뭐가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눈을 씻고 찾아봤지만 실제적으로 크게 사실은 와닿는 게 없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분들이 워낙 이제 급하게 나오는 이런 대책이다 보니까 자세하게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해주시고 할 영향이 나요. 어제 너무 막 다 바빠가지고 다 보실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봤더니 한 줄이 딱 있더라고요. 원문 자료의 한글팔입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정도에 보시면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임대보증 가입 여건 개선, 임대보증 가입 시 조금 검은색 진한 글씨로 해서 별표 이렇게 돼 있고, 시세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주택가격 산정 방식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두 줄짜리네요. 내용이 딱 나와 있고, 시세 별표 나와 있는 밑에 그런 해석 내용이 주택가격 산정 시에 공시가격 인정 비율을 경직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직적으로 적용하여 시세 반영의 애로, 이런 내용이 딱 되어 있더라고요. 경직적이란 말을 제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내가 지금 이해를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겠지라고 하면서 네이버 사전 검색을 해서 찾아봤더니, 경직이라는 말은 이렇게 좀 쪼그라든다, 상당히 기존에 있는 평균적이나 정상적인 것보다 수축돼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주택가격 산정의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게 현재까지는 경직적으로 이렇게 팍 쪼그라져 있다. 현재 지금 허그라든지 임대보증 가입할 때 저를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이 피부에 와닿는 내용들이 최근에 많이 아시죠? 허그 전세보증 이렇게 가입 관련돼서 엄청나게 가입 요건이 막 강화되면서, 또 이런 주택가격 산정에서도 점점 이렇게 공시가격 자체도 내려왔는데 그 공시가격에서 점점 내려와서 140%다, 126%다, 이런 내용들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요거 하나 정도는 약간은 총선 이후에 아니면 총선 전에 좀 기대를 해볼 만한 내용이지 않겠는가라고 그 내용을 한번 발췌를 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현재는 임대사업자들이나 일반적으로 전세나 하시는 분들, 이 허그라든지 임차인분들이 전세보증보험 가입할 때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최근에 강화되었고, 이런 주택가격 선정에 있어서도 다가구라든지 빌라 다세대라든지 오피스텔 여러 가지 다 산정 방식이 다르겠지만, 공시가격을 적용할 때는 40%, 원래 150이었는데 14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하고, 이 전세가율과 공시가격을 두 개를 곱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126% 나오는 계산값이 90% 곱하기 140% 두 개를 곱해서, 현재는 이 주택보증, 내가 지금 전세를 가입하는데 허그에 보증보험을 가입을 했더니만 그 126%까지밖에 딱 리미트가 걸어져 있는 거죠. 이게 아예 전세를 시중에서 나와서 거래되는 가격이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도 찬반 양론이 많을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이렇게 전세 사기가 발생하지 않고 가격을 더 낮춰야지만 전세 보증이 어쩌게 가입된다 하면서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기존에 있던 사람들 안 그래도 주택 가격이 확 떨어졌는데 이것 때문에 빌라 다세대에 지금 가입돼 있는 분들도, 아파트도 마찬가지겠지만 확 낮아지다 보니까 원래 멀쩡하게 돌아가던 그런 전세 시장 자체도, 또 멀쩡하게 운영하시던 임대인들, 집주인분들도 이것 때문에 몇천만 원을 더 돌려줘야 되고, 이건 완전 반강제적으로 완전히 가만히 있던 사람들도 전부 다 사기꾼 취급을 받고 적폐 취급을 받는 이런 나쁜 압박이기 때문에, 이런 완전히 리미트를 거는 126% 폐지돼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양분이
막 팽팽하게 하는 거죠.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와, 이건 너무 좀 과도하지 않나. 이런 안 그래도 기존의 시세보다 더 낮게 측정되는 공시가격인데 공시가격 자체도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거보다 더 낮추면서 전세를 이 정도 리미트로만 가입하게 해라, 이 정도로만 보증을 해라라는 이런 법이 최근에 강화가 되면서 안 그래도 엎친데 가격까지 떨어졌는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전세 가격은 더 떨어지고 뭐 이렇게 허그해서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이런 기준 자체도 더 떨어지다 보니까 역전세가 발생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이 말씀인데 이 내용을 지금 아는 거죠. 어제 나왔던 내용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의 건설에서는 뭐 엄청나게 많은 지금 악조건들이 많죠. 이렇게 건설사 입장에서도 땅을 사가지고 적정 가격에 사서 이걸 분양을 해서 적정 가격에 본인들도 이문을 남겨야지만 자기들도 사업을 하고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직원들 월급을 주겠죠. 근데 지금 딱 봤더니 땅값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근데 건설 원가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뭐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비, 뭐 재료비, 원자재 엄청나게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땅도 분양을 안 받으려 하는 상황에서 지금 딱 봤더니 입주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향후 2, 3년 뒤에 이렇게 입주할 수 있는 지금부터 착공해가지고 인허가 해서 하는 이런 물량들이 아파트 쪽으로는 지금 늦었네. 지금 해봤자 건설사에서도 뭐 이렇게 잘 안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뭐 노후도시나 일기신도시나 이쪽에 빨리 뭐 재건축하기 위해서 빨리 뭐 해주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것은 장기적으로 대책이 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러면 이 주택 수요라든지 임대수를 어떻게 빨리 감당할 것인가 할 수 없는 거죠.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을 빨리 짓게 해주겠다, 규제 완화해주겠다, 도생을 뭐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발표가 됐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물음표입니다. 왜? 지금 이렇게 최근 2년간 이번 정부가 바뀌고 나서 안 그래도 지금 주택가격이 갑자기 확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금리는 올라가고 안 그래도 이런 집주인분들 대출 받아 있는 분들은 뭐 안 그래도 이자 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거기 역전세까지 주택가격 하락까지 뭐 이렇게 엎친데 덮친 격인 상황에서 최근에 나왔던 2년 전에부터 나왔던 전세 사기다 깡통 전세다 하면서 다세대, 오피스텔, 다가구 쪽에 있는 사람들 완전 쥐잡듯이 잡으면서 언론에서 파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것 뭐 전세 사기범 때려잡아야 돼 이런 여론만 계속적으로 쭉 엄청나게 키워놨다가 지금 뭐 국토부 장관이 딱 바뀌고 나서는 언론이 물론 전세 사기 어쩌고저쩌고 문제입니다만 전세 사기 치는 놈들이 뭐 이렇게 뭐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주지 않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완전 수요 자체를 말살해버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이제는 전세나 오피스텔이나 전세 가면 안 되겠다 다 다시 아파트로 쏠리는 현상을 이런 여론적으로 다 해버린 상황에서 지금 와가지고 단기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뭐 이렇게 주택을 짓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혜택을 줄 테니까 뭐 이렇게 오피스텔 지어라, 다세대 빌라를 지어라, 다가구를 지어라 한다고 해서 누가 그거를 짓겠느냐 말입니다. 수요는 다 말살시켜 놓고 규제를 풀어줄 테니까 공급을 해라. 근데 누가 여기에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뭐 이렇게 다세대 뭐 이걸 신축을 할 거며 다가구를 신축을 할 거며 오피스텔 누가 지을 거냐. 저는 이 상황에서는 완전 물음표다. 누가 와서 짓겠는가. 공급자도 없고 지어봤자 이쪽에도 건설비나 뭐 인건비 엄청나게 오른 거 똑같은데 누가 해가지고 누가 분양을 하고 누가 들어와가지고 하겠는가는 이런 뭐 생각도 좀 들면서 제 생각에서는 단기적인 측면에서 빨리 지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건물들 있죠. 뭐 다세대, 오피스텔, 다가구 어떻게 빨리 지어라. 지금 이 임대가 지금 부족하다. 뭐 큰일 났다고 생각하니까 정부가 급하게 이렇게 막 바바바박 뭐 뭘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향후 아까 제가 초반에 요 말 하나 말씀드렸죠. 이런 허그나 이런 임대 보증 관련해서 이런 기준을 강화시켜 놓다 보니까 안 그래도 역전세 났는데 이거보다 더 낮게 전세를 더 내줘야 되면서 집주인분들은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도 뭐 역전세로 돈을 더 내줘야 되는데 누가 다주택자들이 이렇게 빌라나 뭐 오피스텔이나 다가구를 사가지고 이분들이 돈도 없는데 누가 뭐 해가지고 이걸 다 임대를 내주겠냐 말입니다.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주체들이 사라진 상황에서 누가 이런 시장에 들어와서 아파트 아닙니다. 이런 비아파트 시장에 들어와서 누가 단기적으로 공급을 하고 누가 이걸 임대를 받으려 하고 공급도 완전히 말살시켜놨고 이런 수요적인 측면에서도 완전히 지금 이런 여론이 악화시켜 놓은 상황에서 누가 여기를 들어와서 누가 살고 누가 공급을 해서 누가 돈을 벌고 하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거라도 빨리 좀 풀어주면 전세 보증 이런 것도 좀 강화시켜 놓은 것도 조금 더 러프하게 좀 풀어주면서 이런 주택가격 산정도 좀 다시 좀 올려주고 그래야지만 주택에 들어와서 이런 임대보증금도 이렇게 좀 상향시켜주면서 허그에 이게 원래는 1억까지만 되는데 1억 5천까지도 보증이 되네. 그러면 다세대나
다가구나 오피스텔 들어와 볼까라고 하는 수요들이 다시 일로 들어와야지만 아파트로 분산되는 것도 조금 막아줄 것이며 다시 이렇게 있는 비아파트 쪽에 있는 주택도 조금 또 살아날 것이고 이제 사람들이 좀 들어오네, 수요가 들어오네, 임대 보증금이 이런 한도가 좀 올라갔네, 그럼 나 다시 건설 쪽 해볼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다주택자분들이 투자자분들도 다시 뭐 이렇게 구축이나 또 신축 분양 관련돼서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이게 본바탕이 되지 않으면 수요자들이 찾지 않는 상황에서 아무리 공급을 해봐라 해도 무용지물이고, 공급자 측면에서도 돈도 되지도 않고 해봤자 분양도 안 되고 아무도 분양 안 받고, 빌라나 이게 사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거죠. 빌라는 사는 거 아니야, 빌라는 전세나 월세에 들어가는 거야 라고 해놓고, 왜 빌라는 사봤자 가격이 올라가지도 않고 가격 떨어지고 감가상각되고, 이런 상황에서 누가 빌라를 사가지고 누가 공급하고 누가 뭐 이렇게 사가지고 하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비아파트 시장의 이런 분위기를 2년 동안 만들어 놓은 것도 현 정부의 정말 책임이 많다고 생각하고, 하루빨리 이런 것들이 빨리 분위기가 바뀌면서 빌라도 주거사들의 형태에서 하나로 가야 된다, 빌라도 빨리 들어와가지고 뭐 이렇게 내 집 마련도 하면서 여기 차곡차곡 해서 빌라도 가격이 올라가고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아파트로 또 올라가고 더 사양지로 상급지로 올라가는 이동에 주거사들의 형태로 빌라가 들어가는 것이죠. 누구나 다 아파트에 살지 못합니다. 누구나 다 내 집 마련 뭐 이렇게 해야 되지만, 어제 대통령 말씀하셨지만 누구나 다 주택을 가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주택을 사기 싫고 하는 분들 있겠죠. 나 아파트 뭐 내 집 마련 하기 싫어, 나 세금 내기 싫어 하시는 분들은 월세나 전세 가야 되는데, 누구나 다 아파트 가서 전세나 월세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에 있는 쪽은 50%가 다 비아파트에 사는 거죠. 이런 대구나 이렇게 지방에서는 뭐 60, 70%가 아파트에 산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경제적으로 여건이 안 돼가지고 비아파트 시장에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이런 허그의 전세 보증 이것도 좀 강화됐던 것을 좀 빨리 풀어줘야 되고, 이 정부 기조가 나왔지만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게 시급하다는 저는 현장에서 저와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엄청나게 많을 것이고, 이걸 무슨 니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들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냐, 투기꾼들 다 죽여야 된다 한다는데, 지금 2년 동안 이렇게 쭉 죽여왔더니만 아무도 공급을 안 하고 아무도 비아파트 다세대 다가구를 지으려 하지도 않고, 그러면 이것 또한 아파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파트도 공급이 부족한데 이걸 빨리 하려 했더니만 여기 있는 공급 주체도 아무도 안 지으려고, 그럼 주택 시장이 완전히, 임대 시장 자체가 지금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상황에서 이런 정부에서도 이거 큰일 나겠다고 해서 빨리 지금 이런 비아파트 시장을 단기적으로 빨리 공급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어제 뭐 주택수에서 배제를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무조건 한쪽 공급 주체를 막 죽이려 하고 말살시키려 하는 이런 정책이 임차인들까지도 지금 다 말살하고 완전히 코너로 몰게 하는 이런 전략이고, 월세 가격은 폭등하게 되는 것이고, 다 힘들어지고 다 개고생하고, 집주인들은 또 고금리 때문에 이자는 다 은행에 다가 있고, 임대인도 망하는 것이고 임차인도 망하게 되는 이런 시장이 현재 시장이라는 이런 좀 위기의식이 느끼지 않았나라고 이번 정부에서 느꼈던 것 같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금만 더 버티자. 임대인분들,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분들이 지금은 조금 버텨야 된다. 이 정부 기조가 바뀌려고 하는 상황이고, 한 발자국 딱 간 거죠. 한 방에 다 풀리고 한 방에 완벽한 정책이 막 다다닥 나오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기조가 바뀌었다, 피벗을 했다, 요 측면에서 엄청나게 큰 반향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만 더 우리가 버티시고, 2년 동안 버텨왔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버티시고, 이번 정책이 이런 게 조금만 더 현실적으로 이런 주택 이렇게 보증보험 가입하는 거에서 조금 더 상향이 되고 좀 완화가 된다면, 지금까지 존버해왔던 것들이 조금 더 우리가 잘 버텨왔구나, 이렇게 매도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는 미래가 오지 않을까라는 제 나름대로의 망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희망적인 생활을 하면서 오늘도 우리 버티자라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하고 다시 한번 화이팅을 하자고 말씀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